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료 구조들은 이제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하는 거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배열을 이용하거나 또 다른 방법은 연결 구조 방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선형 리스트를 만들 때는 연결 구조를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일 연결 구조랑 이중 연결 구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노트에서는 단일 연결 구조를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중 연결 구조, 5장에서는 이중 연결 구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단일 연결 구조는. 그래서 매번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공간을 확보합니다. 공간을 새로. 근데 공간을 새로 확보해 가지고 이 데이터들이 매번 새로 확보하니까 연속 공간의 확보가 안 되겠죠. 그렇죠? 매번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공간을 새롭게 확보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여기저기 이제 데이터들이 만들어질 텐데, 이 여러 곳에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배열에서는 연속 공간으로 확보를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냐면은 하나의 이름과 뭘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배열 이름과 색인 갖고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의 이름 갖고 얘네들을 다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요 데이터를 위한 공간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요게 이제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드라는 걸 확보하는데, 이 노드에는 저장해야 될 데이터와 다음 노드가 있을 위치 정보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쭉 연결해 놓고 나는 뭐만 유지하면 돼요? 이 모든 애들이 어디에 있는지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뭐만 유지해요? 맨 첫 번째 애의 주소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헤드 포인터라고 그래요. 머리 노드, 머리 포인터. 그래서 이 헤드라는 것은 첫 번째 저장된 데이터 노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배열과 달리 얘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바로 갈 수 있어요? 바로 여기로 주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돼? 여기서 일로 가서 얘를 보고 따라가서 또 얘를 봐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접근만 가능해요? 순차 접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 구조는 순차 접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죠.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은 임의 접근을 제공하는 거고, 연결 구조는 가장 큰 단점은 임의 접근을 제공 못하는 거죠. 순차 접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헤드만 유지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더 편하게 데이터들 처리하기 위해서 이 개별적으로 다 유지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럴 바엔 연결 구조 쓸 일이 없고, 뭐가 될까 그렇게 되면 모든 애들의 주소를 내가 유지한다. 그럼 무슨 형태가 될까? 포인터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을 만들고 하나씩 연결하는 거죠. 그럼 그건 연결 구조가 아닌 거죠. 그렇죠? 포인터 배열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하나만, 맨 첫 번째 노드만 가리켜요. 근데 조금 더 편하게 이제 뭔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 모두 하나 더 유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머리 노드와 꼬리 노드, 머리 포인터와 꼬리 포인터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 거냐면은 머리 포인터만 유지한 상태로 단일 연결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꼬리 포인터를 추가해서 또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결 구조는 하나의 요소를 저장할 때마다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공간 부족이나 낭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5개 저장했으면은 다
낭비되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낭비되는 공간은 없지만 순수하게 5개의 데이터만 저장되어 있는 건 아니죠. 추가적으로 뭐가 5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면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요? 요 애들이 있죠. 그렇죠? 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헤드가 있는 거예요. 내가 5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5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5개의 노드를 저장하게 되겠고 그 노드에는 이제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주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오버헤드는 있는 거죠. 순수하게 데이터들만 저장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배열은 5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정수를 저장하면은 정수 6개 말고는 추가적인 건 없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이 주소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순차 접근밖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이제 포인터 배열이니까 저렇게 할 바에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자체를 자료 구조에 유지하지 않고 이제 저런 포인터 배열을 쓸 수가 있고 실제 자바나 파이썬은 이 모습이죠. 원시 타입이 아니면은 파이썬은 아예 원시 타입도 이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연속 공간에 확보를 하면은 뭐 어떤 이점이 있다 그랬죠? 배열은 연속 공간의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리한 점이 있다 그랬어요? 캐싱에 효과가 있다 그랬죠. 캐싱에.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CPU로 옮겨올 때 그 필요한 데이터 요 하나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캐시에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메모리 가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캐시에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연속적인 공간에 있지 않으니까 캐싱 효과는 빵이죠. 없는 거죠. 그래서 배열은 임의 접근도 되고 포인터 배열 형태가 아니면은 이제 캐싱 효과도 있어서 효율성이 높은데 연결 구조는 그런 건 없죠. 다만 연결 구조는 이제 그 공간 낭비나 공간 부족 이런 것들 걱정하지 않고 쓸 수가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개를 저장할지 예측이 된다. 그러면 주로 배열을 쓰고 정말 몇 개를 저장할지 전혀 예측이 안 돼요. 그리고 되게 가변적이야. 그러면은 그 연결 구조 그 배열 기반 대신에 이런 연결 구조 방식을 우리가 대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 보면은 이제 연결 구조는 공간이 낭비되는 문제는 없는데 얘는 있을 수 있고요. 한 요소가 차지하는 공간은 얘는 요소만 보통 저장하지만 얘는 요소 플러스 연결입니다. 여기서의 다 가정은 그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배열 자체에 저장되어 있을 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간 확보 비용은 얘는 데이터를 추가할 때마다 뉴 하고 있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어떤 순간순간 크게 확보해서 쓰는 형태가 되는 거죠. 공간 형태는 연속적이지 않고 얘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배열에 유지했으면 캐싱 효과가 있는 거고요. 각 요소에 대한 접근 방식은 연결 구조는 순차적인 접근밖에 못하고 얘는 임의 접근이 가능해요. 임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건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정렬하고 나서 검색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임의 접근이 가능하면 이진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연결 구조는 정렬해도 이진 검색이 안 돼요. 왜 중간에 가려면 순차로 가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의미가 없고요. 단지 그런데 장점은 얘의 여기서 큰 장점은 뭐냐면은 얘는 중간에서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순서를 유지하려면 다 밀고 와야 되죠. 또 중간에 뭔가 추가하려면 다 밀고 가야 돼. 근데 연결 구조는 어떻게 돼요? 그냥 노드만 넣고 이 연결 정보만 바꾸면 끝나요. 그래서 삭제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얘보다는 얘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약간의 이제 뭔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더 진행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거지만 이제 연결 구조와 배열 두 종류가 있을 때 이제 C++는 STD 벡터가 이제 배열 기반 리스트가 되겠고,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가 이중 연결 구조 방식의 이제 그 선형 자료 구조예요. 그럼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 벡터를 쓸지 리스트를 쓸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대부분 다 그냥 벡터 써요. 특히 C++에서는. 왜?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굳이 뭐 안 써요. 그래서 그렇지만 좀 더 연밀히 따져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지해야 하는 요소의 개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냐? 아니면 못하냐? 못하고 되게 가변적이다. 그러면은 이제 공간 낭비나 이런 문제들, 자주 늘려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연결 구조를 사는 게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의 데이터 삽입과 추출을 많이 하는가? 색인 기반의 어떤 연산들을 내가 주로 쓰고 싶어. 그러면 절대 뭘 쓰면 안 돼. 연결 구조 쓰시면 안 돼요. 내가 색인 기반 연산을 많이 하고 싶어. 그러면 연결 구조 쓰면 안 돼요. 왜? 연결 구조의 색인 기반은 임의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순차 검색이죠. 5번째 하려면 처음부터 이렇게 가서 가야 돼. 그래서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고,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주로 하냐? 색인 기반이면 무조건 배열을 써야 되겠고, 데이터를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자주 삭제하거나 중간에 데이터를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연결 구조가 잘만 만들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럴 때 연결 구조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연결 구조 플러스 맵 또는 연결 구조 플러스 벡터 이런 거를 결합해서 써요. 연결 구조만 써서 그 비용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뭔가 플러스 해가지고 써요. 특히 이제 이중 연결 구조 좀 맵이 있다. 연결 구조에서는 삭제는 O 안에 할 수 있어요. 추가도 O 안에 할 수 있어요. 중간에. 그런데 어떻게 돼? 그 삭제하려는 요소에 갈라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삽입하려는 위치를 갈라 그러면 바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순차 검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삭제는 바로인데 순차 검색을 해야 돼. 그럼 결국적으로는 걔도 ON인 거죠. 배열은 어때요? 그 위치로는 임의 접근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삭제하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죠. 배열은 위치로는 바로 갈 수 있고 삭제할 때는 다 땡겨야 되니까 비용이 많은데, 거꾸로 연결 구조에서는 거기 가는 게 시간이 들고 가면은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위치로 바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위치로 바로 가려면은 이중 연결 구조만 써서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 맵이라는 자료 구조 혹시 아세요? 맵은 데이터와 어떤 값을 연결시켜서 저장해 놓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되게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중 연결 구조를 만들어 놓는데 이 이중 연결 구조의 값이 있는 위치를, 노드 위치를 맵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얘를 삭제하고 싶다? 맵에서 위치 정보 찾아와. 걔는 O1 찾아와. 그래서 여기서 지워. 그럼 O1. 그럼 전체 O1. ON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료 구조들을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결합해 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자료 구조들을 잘 학습해 가지고 필요할 때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벡터도 하나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벡터를 여러 개 쓸 수도 있어요.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이제 이런 자료 구조 써서도 해결해보고 저런 구조 써서도 해결해보고, 그리고 모범 답안을 봤더니 나는 몰랐던 어떤 다른 자료 구조를 써서 했다.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문제들은 이런 자료 구조 쓰면 좋구나. 왜 좋구나. 이 자료 구조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고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도 그 자료 구조 써서 해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대단히 이 시간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일 연결 구조를 만들 건데 제가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제 헤드만 유지한 상태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테일까지 유지한 상태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 연결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중 연결 구조는 단일 연결 구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긴 요소만 가리키고 있는데 이중 연결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각 노드가 이제 연결하는 게 두 개야. 그래서 뭐도 유지해? 앞에 요소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갈 수도 있는. 그래서 되는 거예요. 물론 이중 연결 구조가 되면은 각 연산을 처리하는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왜? 갱신해야 되는 그 연결 정보들이 많아지는 거죠. 여기는 갱신해야 되는 연결 정보가 하나만 있는데 이제 이중 연결 구조가 되면은 갱신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노드마다 두 개씩 있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죠. 물론 상수의 갱신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 각 요소가 차지하는 공간의 오버헤드도 늘어나는 거죠. 주소 정보를 하나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각 요소마다 주소 정보를 두 개 유지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볼 거고요. 그럼 헤드만 유지한다. 그러면 데이터를 어디다 넣는 게 편한 거예요? 맨 뒤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가야 되죠. 그럼 ON이죠. 그래서 이제 배열에서는 어디가 효율적이에요? 맨 뒤에 넣는 거. 연결 구조에서는 무조건 어디가 효율적이에요? 맨 앞에. 푸시 프런트, 팝 프런트가 효율적인 자료 구조입니다. 근데 한쪽 방향으로는 뭐 앞에 넣고 앞에서 빼나 뒤에 넣고 뒤에서 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얘기지만 스택을 배열 기반으로 만든다. 그러면 배열 기반에서는 푸시와 팝이 뭘 이용해서 만들어져요? 푸시백, 팝백으로 만들 거고요. 단일 연결 구조로 스택을 만든다. 그럼 푸시와 팝이 뭘 이용해서 만들어요? 푸시 프런트, 팝 프런트로 만들겠죠. 그래서 스택을 내가 배열 기반으로 만들면 푸시백, 팝백 이용해서 만들 거고 픽백 세 개 갖고 만들면 되겠고 단일 연결 구조로 만들면 푸시 프런트, 팝 프런트, 픽 프런트 요 세 개 갖고 스택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설명되어 있지만 테일을 추가한다. 테일을 추가한다. 그러면 이 테일 갖고는 뭘 하는 게 유리해질까? 뒤에서 작업하는 게 뭔가 유리하겠죠. 근데 뒤에서 작업하는 건 푸시백, 팝백, 픽백이에요. 그러면 얘를 갖고 있어. 픽백은 그냥 바로 줄 수 있죠. 얘가 가리키는 얘 데이터 값을 반환해 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푸시백은 어떻게 하면 돼? 요 뒤에다 하나 붙이면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 팝백은 어떻게 될까? 팝백은 얘를 없애야 되잖아. 얘를 없애려면 뭘 해줘야 될까요? 요 전에의 요 정보를 끊어줘야 돼요. 요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뒤로 갈 수 있어야 돼. 얘를 끊어줘야 되잖아. 얘를 지우려고 그러면 끊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뒤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팝백 하려면 앞에서부터 와야 돼요. 어디까지? 얘 전까지 와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테일을 단일 연결 구조에 추가하는 순간 원래는 단일 연결 구조 헤드만 있을 때는 푸시 프런트, 팝 프런트만 O1이야. 근데 테일을 추가하는 순간 푸시 프런트, 팝 프런트는 계속 O1이고 푸시 백도 O1이에요.
근데 팝백은 여전히 ON이 돼요. 그러면 이 팝백도 O1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뭘로 가야 돼? 이중 연결 구조로 가면은 양쪽 다 돼요. 그럼 이중 연결 구조에서 헤드만 유지한다?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이중 연결 구조 쓰는 이유는 뭘 해결하려고 그런 거야? 팝백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연결 구조는 헤드와 테일을 다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스택은 한쪽 방향으로만 처리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헤드만 갖고도 단일 연결 구조를 구현할 수 있죠. 그러면 스택을 이중 연결 구조를 구현한다? 그건 뭐야? 바보 같은 일이죠. 왜?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뭐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Q는 어떻게 돼요? Q. Q는 푸시백, 팝 프런트를 해야 되죠. 그러면 뭐 이 단일 연결 구조로 할 때는 뭐가 필요해? 테일만 있으면 되죠. 왜냐하면 Q는 P4Q는 한쪽 방향으로 넣고 한쪽 방향으로 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테일만 넣으면 푸시백 O1, 팝 프런트 O1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Q, P4Q 만들려면은 뭐 갖고 충분히 만들 수 있어? 단일 연결 구조에 테일까지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덱이라는 거는 이제 양쪽 다 돼야 되고 덱을 우리가 만들려면은 배열에서는 뭐 갖고 만들어야 돼? 덱을 순환 배열 갖고 만들어야 되겠고 이중 연결 구조에서는 덱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이중 연결 구조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 구조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노드들을 매번 만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 하게 되겠고 이 노드의 주소들을 갖고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C++ 같은 데서는 무슨 타입 갖고 프로그램 주로 하죠? 포인터 타입 갖고 하겠죠. 포인터 타입 갖고 처리하는 거에 뭔가 거부감 있는 분들은 이제 이 프로그램 통해서 그거를 해소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연결 구조는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자바나 파이썬은 여전히 참조 타입이 그 자체니까 뭐 별 차이는 없어요. 뭔가 거부감이 없을 건데 이제 C++는 이제 포인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설명했지만 포인터를 쓸 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뭐야? 기본적인 게 바로 요 네 번째예요. 주소가 유효하지 않은 걸 갖고 있는데 쓰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포인터가 내가 null 값을 유지하는데 C++는 null ptr를 유지하는데 내가 걔 갖고 뭘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C++도 어떤 경우에는 죽기도 하는데 죽어야 좋은데 자바는 무조건 죽어요. 죽는 게 나쁘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프로그램 잘못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안 죽는다. 그리고 이상한 동작을 한다. 그럼 디버깅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바는 어때? 죽으면은 어느 라인에 죽었는지 보여줘요. 아, 그럼 내가 그 포인터가 널이 됐는데 내가 썼구나. 그럼 뭘 파악하면 돼? 얘가 왜 널이 됐는지를 파악하고 보시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겠고 포인터를 사용할 때는 여러 이제 포인터들을 우리가 갱신해 줘야 돼요. 이 프로그램 할 땐 포인터를 끊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순서. 포인터를 갱신하는 순서가 프로그래밍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푸시 프런트 할 때 잠깐만 보여드리면 항상 푸시 프런트는 어떤 연산이에요? 데이터를 추가하는 연산이죠. 연결 구조에서는 데이터를 추가할 때 뭐부터 해야 되냐면 노드를 먼저 생성을 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노드 생성을 해서 그 노드의 주소를 뉴 모드가 가리키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얘를 뭘 가리키게 해야 돼? 요걸 가리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에서
지금 헤드를 이제 열 연결한 다음에 이 세 노드가 헤드가 이제 세 노드를 가리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 2와 3의 순서를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얘가 요 상태에서 헤드를 헤드를 얘를 가리키고 하면 이 주소가 어떻게 돼? 없어진 거지. 이 주소를 내가 헤드가 얘 가리켰는데 얘를 가리키로 만들어버리면 얘가 요걸 가리켜야 되는데 가리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그 순서들을 따라서 라인마다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처럼 이제 하나만 갖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기도 한데 보통 이제 내가 얘를 지우려고 해요. 요 노드를 지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노드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이전 노드가 필요합니다. 왜? 얘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지우고 나면 얘가 뭘 가리켜야 돼? 요 노드가 얘를 가리켜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전 노드. 근데 내가 검색을 해서 여기 왔어. 여기 왔어요. 그러면 그 이전 노드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단일 연구에 뒤로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두 개를 써요. previous current. 그래서 얘를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previous와 previous의 값을 current의 next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써서 전진합니다. 이중 연결 구조에서는 두 개로 전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요 위치에 간 다음에 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일 연결 구조할 때는 저렇게 이제 두 개로 가는 거고, 이제 이걸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포인터가, 현재 포인터가 널인지 아닌지 검사를 많이 해야 돼. 그럼 if문들이 많이 이제 코드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if문들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더미 노드를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앞에다 더미 노드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프리비어스가 널이 안 됩니다. 아까 어떻게 됐어요? 프리비어스는 널인 상태고 커런트는 헤드가 인 상태에서 이렇게 전진을 해요. 근데 지울 때 첫 번째를 지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프리비어스가 널이에요. 그런데 얘를 쓴다? 그럼 널 포인트 익셉션으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더미 노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셔야 돼요. 포인트를 갱신하는 순서 중요하다. 뒤로 못 가니까 전진할 때 두 개의 포인터를 이용한다. 더미 노드를 써서 뭔가 if 문수를 줄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인터들을 접근할 때 너를 내가 접근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야 되겠고, 프로그램이 오동작을 하면 뭘 생각하면 돼요? 순서를 내가 잘못했다. 아니면 널 검사를 안 하고 써서 내가 죽었다. 요거 두 가지를 판단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됩니다. 얘에 대한 실습은 이제 수요일 날 해야 되겠네요.